전국광역시도 협의장 최정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대생 전공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고 미래가 무너지는 의료농단에 침묵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4개월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지원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최전선에서 희생하며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왔던 전공의들은 현장에서 밀려났고, 미래의 의료를 책임져야 할 의대생들은 강의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침묵의 전사들의 투쟁은 정부 몰락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 가장 큰 책임자인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비과학적 무리한 정원 확대를 추진하며 의사들을 악마화한 또 다른 책임자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잘못된 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배로서 병원과 학업을 떠난 후배들 앞에 느끼는 참담함과 무력감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왜곡된 정책이 의사의 전문성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료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입니다. 4월 17일 발표된 교육부의 2026년 의대 입학 인원 3,058명 확정은 정부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후배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의 행태는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한 분명 2027년부터는 여야 합의하에 의사수급위원회를 거쳐 조절한다고 했는데 5,058명 정원 유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학생들 복귀 명분을 주려면 확실히 하지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를 향해 준엄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의료계엄의 가장 앞장선 책임자를 문책하고 한 번도 환자를 돌본 적도 없고 탁상 공론만 하는 어용 의료사회학자 및 국회의원 관료들을 배제하고 진짜 의료 임상 전문가와 정책을 논의하십시오. 잘못된 정책을 처리하고 탄압받고 조롱당한 이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로 그들이 의료 현장과 강의실로 돌아와 붕괴돼버린 대한민국 선진 의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4개월간 거리에서 싸운 이들에게 비난보다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저항은 대한민국 선진 의료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의대생 전공의 여러분, 의료 민주화를 향한 여러분의 희생과 용기 결단은
한국 의료의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흘렸던 땀과 눈물은 한국 미래 의료를 밝히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정치 민주화의 투쟁은 감옥에 다녀오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유급 불사의 투쟁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많은 희생이 따르게 돼요. 더 이상의 희생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대생으로 살아있어야 다음 투쟁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선 국면입니다. 정치권은 의료 현장 전문가를 무시한 선거용 포퓰리즘에 따른 근시안적 의료 정책은 사라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함께 의료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구호 2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전공이 없는 한국 의료, 필수 의료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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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없는 한국 의료, 미래 의료 파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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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전공의 선생님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의사, 사람의 치유를 돕는 의사, 사회를 바로잡는 의사 중 나는 어떤 의사인가? 저는 오늘 여기 계신 학생 및 전공의 선생님처럼 사회의 잘못된 병폐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용감한 결단과 희생에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전국 교수를 대표해서 그렇지 못하게 살은 저의 과거를 사죄드리며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대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한다는 비전하에 강의부터 대학병원 실습까지 고도화된 학습 과정을 제공합니다. 모든 의료개혁 정책은 최고로 선진화된 의대 교육과정을 반드시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의사도 모든 병을 치료할 능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병을 초래하는 수도 없이 많은 원인 중 그 일부를 의사가 밝혀내어 치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른 원인을 다 밝혀내지 못했다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고 의사를 검찰에, 법원에 드나들게 하면 그 시간에 병원에 와야 되는 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누가 치료하고 그 생명은 누가 지켜주나요? 정부와 국회에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숲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사라지지 않을 정책을, 법안을 입안하여 주십시오. 그 과정에 언제라도 우리에게 당신께서 구성하는 정책이, 법안이 현장에서 의도되지 않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4, 5년마다 반복되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활동하는 선거대책본부 인사들에게 진정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의사를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후보자를 세뇌시키지 마십시오. 의사를 때리면 대한민국이 병이 듭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되풀이된 이런 작태가 작년 2월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의대를 신설하면 필수 의료, 지역 의료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교수 요원이나 교육 병원이 준비되지 않은 채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의사만 문의인 가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길입니다. 이렇듯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선거철에 한 표와 맞바꾸던 구태의연한 행태를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주체인 의사를 훌륭하게 양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40개 의과대학 교수의 사명이라면 전국 방방곡곡에 명의가 가득 찬 나라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잘 도닥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울산의사회 추천 차두래 울산대병원 사직전공의 선생님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경남의사회 추천 송은미 경상국립대 의대생, 그리고 멀리 바다 건너에서 왔습니다. 조용훈 제주대 의대생. 네, 구호 대창자 세 분께서 선창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후렴구를 3회 반복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대창 시 가지고 계신 피켓을 정면을 향해 힘차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다. 일개특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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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진 의료환경 전부 다 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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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 의료환경 국민에게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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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당영상 전공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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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의대진흥 의료환경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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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해 주신 구호 재창자 세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환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협회 정책이사를 맡은 김상수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는 의료계의 모든 직역, 특히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명실공히 의료계가 한화가 되는 자리이고 우리의 단일화된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2,000명 정원으로부터 시작된 의료 계엄 사태를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넘도록 언발의 오줌 누기와 같은 무수히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그게 무슨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이 뭔지 아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하나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책 결정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4년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00명 정원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에서 처음 숫자가 언급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결정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많다던 회의록은 하나도 없었고, 의료계와 무수히 많이 논의를 했다고 했지만 의료계에서 논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회의록도 없고
누가 결정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정원 결정 과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후 정부는 의료개혁을 프레임으로 삼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무수히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에 발표한 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합니다. 오직 현재의 위기만 벗어나기 위해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을 마치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문과적인 수사로만 가득한 정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발표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환자를 직접 보는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의료를 알지 못합니다. 조선만도 문과 DNA만으로 삼라만상의 모든 지혜가 모두 자기의 책상 위에 있는 것처럼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알려고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서 진단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의 붕괴와 필수 의료의 붕괴는 지금에야 나타난 것이 전혀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의료계에서는 필수 의료를 살려야 된다고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고 과도한 법적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병원에서 적자라 투자도 안 할 것이고 일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필수 의료계에 국가가 적극 투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안 했습니까? 누가 못하게 했습니까? 이제야 문제가 되니 너희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과 병원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것도 너희의 잘못이고 심지어 수련을 포기한 것도 너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필수 의료를 하도록 정책을 만들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과도한 증원으로 교육이 어렵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증원된 학생을 충분히 교육하고 우수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의사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까? 잘못한 의료 정책은 수많은 환자와 의료인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 수많은 이해 당사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수기와 협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에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진단을 잘못한 정책은 그 결과는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도 정부는 의료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개혁이 뭘 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20년, 30년 뒤 우리나라 의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의료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지금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식으로 문제를 나열하고 해결 방안이라고 글 몇 줄 작성한 것을 개혁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리고 국민과 그리고 의료진, 전공의와 학생이 바라는 우리나라 의료의 청사진이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찾지 못할 것이고 국민들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의료개혁이라는 단어는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소위 문과적 DNA가 만들어낸 창조적인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만큼 지금 절박하고 지금 당장 개혁을 부르짖을 만한 만큼 최악입니까? 세계 최고의 의료 제도를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는 지금까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좋아하는 OECD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금도 2014년부터
연평균 3조 5천억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면 35조입니다. 대한민국 필수 의료를 다 바꿀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건강보험 정부에서 재정 투입을 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나라 의료 개혁을 위해서 바뀌어야 하는 대상입니까? 정부는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무수히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정책에는 수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법으로 정한 건강보험 지원금도 내지 않는 정부가 이제 수십조가 넘는 돈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몇 년 뒤 우리는 10년 아니 20년 뒤에도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정책과 지키지 못할 약속을 반복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대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개혁의 대상은 정부입니다. 의료계가 아니고. 네 번째,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지금 정부는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신뢰만 저버린 것이 아니라 국민과 환자, 의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치료의 결과를 두고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는 이제 서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진료만을 우리는 제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고 있던 2020년 9월 의정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 정책을 의정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일방적인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과 의료계에 약속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를 신뢰하며 만들었던 약속을 이제 이 정부는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과학적이어야 하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수없이 논의하고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가 반대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정책은 만들기는 쉽지만 당사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개헌 포고령 제5호처럼 소위 까라면 까른다 라고 하는 군사 독재의 망령과 같은 지금의 정책은 민주주의가 완성된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정책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 그리고 지시에 의해 일방적인 숫자와 문장으로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과 논의,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와 통합의 과정이 신뢰를 만들고 서로 간의 신뢰가 바로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학회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면서 군 복무 중에 사고로 손을 다치신 분이 유공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장애 등급이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 기사의 댓글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데려갈 땐 대한민국의 아들이고 다치면 너그 아들이고 죽으면 누구세요? 바로 이것이 현재의 정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잘 써먹고 지난 10년이 넘도록 지역의료 망한다, 필수의료 망한다, 흉부외과, 소아과 의사 배출할 수 없다 라고 말할 때는 너그 문제지 라고 하고 있다가 2,000명이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 2,000명이라는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 하나 이야기하고 백화점식으로 재탕 3탕의 정책만 나열하다가 문제가 되니 이제는 난 몰라 누구세요 하고 있는 것이 정부 아닙니까? 잘못된 의료 정책의 피해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서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재검토하고 좀 더 좋게 국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바람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누가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사회가 건강하고 보다 더 성숙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제라도 정부는 다치면 너그 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아프고 잘못되면 우리의 책임이라고, 자기의 책임이라고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세요? 라고 모르는 체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논의해 봅시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